자, 이제 원방으로 들어갑니다. 얘들아, 원이 뭐예요? 원. 원이 뭔가요? 정의. 정의가 뭐지? 원의 정의. 어? 한 점으로부터 그렇지. 한 그 점으로부터 거리가 뭐한? 같은. 뭐로 같은. 점들의 자취입니다. 이렇게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자취 문제 자취 얘기를 잠깐만 할 건데 일단 한 정점으로부터 고정된 점 A, B라는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R. 얘가 이제 반지름 역할을 하게 되겠죠. 반지름. 얘로 같은 점들의 자취를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취에 뭘 만들 거야? 방정식을 만들게 될 거야. 그 자취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얘기야 그냥. 봐봐. 여기 한 점이 있어. 여기는 이 점이 지금 A, B라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부터 거리가 R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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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R인 점 이런 점들은 되게 많겠지. 요 점도 되고 요 점 되고 요 점 되고 요 점 되고 요 점 되고 다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 점들을 싹 다 모아버리면 우리가 컴퍼스 대고 요렇게 긋는 것처럼 그지? 요렇게 뭐가 생기겠어? 하나의 동그라미가 생길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오케이? 점의 자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고 점도 되고 이 모든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 R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관찰할 수 없으니까 대표가 되는 점 하나를 내가 지정을 해서 그 점을 내가 X, Y라고 놉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X랑 Y의 관계식을 통해서 여기는 이 원을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지금 R이 되게 하고 싶었어. 이런 뜻이니까 여긴 얘는 뭐가 되겠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여기 루트가 뭐가 된다? R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잖아. 그지?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여기다 R 제곱 이렇게 써놓은 여기는 얘가 우리가 말하는 원의 방정식이고요. 이 원의 방정식의 의미가 뭘까? 다시 선생님이 등호가 있는 식은 뭐라고 했어? 등호가 있는 식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시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문자는 두 개인데 문자는 두 개. A랑 B랑 R은 지금 알고 있는 값이고 X랑 Y 이렇게 두 개는 모르는 값이야. 미지수야. 오케이? 변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 이상인 이런 식을 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게 하는 X값, Y값 그 순서상은 되게 많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다 여기는 얘네들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결국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들로 만들어진 다시 이 방정식의 해들로 만들어진 그 점들의 자취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특히나 여기는 결과가 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다시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항상 여기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대표가 되는 점 하나만 대충 하나 생각해가지고 그 점을 X, Y라고 놓고 오케이? X, Y라고 놓고 자 여기는 이 방정식은 부정방정식이에요. 해가 개 많은 방정식입니다. 그죠? 해 개 많은 방정식이니까 여기다 뭐 넣고 그 순서쌍들을 다 모아보면 걔네들 점으로 다 찍어보면 거기는 걔가 이 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결국 원의 방정식에서의 키포인트는 뭘까? 제일 중요한 정의에서부터 나오죠.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여기 한 정점, 그지? A, B라고 하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R, 반지름이 R이 되는 그지?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은 항상 두 가지로만 생각합니다. 얘는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면
반지름만 알면 언제든지 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을 중심이라고 하고 이걸 반지름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아 얘는 A, B가 원의 중심일 거야. 반지름은 R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뜻이야. 반대로 여기 있는 봐봐. 중심의 좌표가 A, B였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얘를 보면서 이렇게 생긴 원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원을 보면서 아, 얘 방정식은 얘가 될 거야 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양방향이 다 돼야 돼요.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 중심이 1,2였어. 반지름이 3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3의 제곱 9가 됩니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 제곱이 16이다. 이런 식을 보면서 아 여기 있는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반지름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 식을 보면서 얘를 찾아줄 수도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정보를 가지고 방정식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방정식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 조금 더 볼게. 일단 첫 번째 원을 줬어요. 원을 줬어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3,-2라고 줬어. 여기는 요 길이가 2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아 얘는 중심이 뭐구나. 3,-2구나. 반지름이 뭐구나? 2구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을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는 얘랑 얘가 다시 이건 그림이지. 그림과 정보와 방정식. 그림과 정보와 방정식. 이게 그냥 하나로 보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조였어도 다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5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나는 정보를 또 찾아낼 수 있겠지? 얘는 정보. 중심의 좌표가 2,-1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얘는 5니까. 됐어? 그럼 이제 이 정보를 토대로 모두 해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소리야. 중심의 좌표는 아 2,-1이었구나. 이때 반지름은 루트 5가 되는구나. 이렇게. 됐나요? 이 원의 방정식에서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지? 다시 원의 정의가 뭐라고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의 좌측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있는 걔를 내가 방정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됐었어. 그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구나. 이 개념. 오케이? 반대로 원에서 어떤 정보들만 중심과 반지름 이 정보만 내가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으면 원의 방정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구나.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정보를 또 빼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돼야 돼.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거든, 관계. 오케이? 관계.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잘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다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건 딱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 주세요. 중심과 반지름 관점에서만 저 원을 바라봐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중심이 항상 궁금해야 되는 거고 반지름이 항상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근데 궁금한데 몰라. 그럼 뭐 하기로 했지 우리?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하기로 했지? 가정하기로 했지. 만약에 중심의 좌표를 몰라? 그럼 나는 중심의 좌표를 가정하고 풀 겁니다. 반지름을 몰라? 반지름을 가정하고 풀 겁니다. 이런 식의 마인드만 잡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실전 봐봐.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요. 라고 돼 있어.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X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다는 건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공통점이 있지. 어떤 공통점이 있지? Y좌표가 빵입니다. 그죠? Y좌표가 빵이에요. Y좌표가 빵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중심은 몰라요. 모르는데 X축 위에 있다는 정보만 알아.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A, 빵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여전히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죠? 나한테 관심은 뭐밖에 없다고? 중심과 반지름밖에 없다고.
근데 반지름 모르잖아, 그지? 그럼 반지름은 R이라고 가정해 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나는 뭘 하나 완성할 수 있겠어? 원의 방정식을 하나 완성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이니까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식 써줄 수 있을 거고. 이 방정식이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 무슨 말이야? 이거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거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r제곱이다. 요 식 하나랑. 그 다음 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r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두 개의 식이 결국 a랑 r에 대한 뭐가 되겠어? 연립 방정식이 될 거야. 됐나요? 그럼 2차짜리 연립 방정식이 될 테니까 요걸 내가 잘 풀어주면 아 a 값이랑 r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죠? 지금 요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되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야.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 가정한다. 그 마인드. 그 다음에 원에서 내가 바라볼 건 딱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오케이? 원에서 바라볼 거는 중심과 반지름. 요 두 가지밖에 없다. 요 개념 가지고 그냥 다 푸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요거는 풀이 안 할게. 요거는 오케이? 식 풀진 않을게. 요 정도만 개념 잡고 가면 좋겠다.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상문제로 한번 가보자.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지나는 원에 대해서 x 좌표가 4인 원 위에 두 점을 a랑 b라고 했어요. 그때 a랑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뭔가 상황이 되게 어려워 보이죠? 다시 천천히 한번 볼게.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오케이?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식으로만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 근데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지금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중심은 여기 중심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지? 여기서 지금 2,10이라니까 한 요쯤. 그 다음에 8,-2라니까 8,-2 한 이쯤. 해가지고 요 길이랑 여기랑 같아지는 뭐 이 정도의 원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은 한 이쯤에 있겠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이 원에 대하여 x 좌표가 4인. x 좌표가 4라는 거 한 이쯤에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얘가 4인. 두 점을.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 좌표가 4인 점은 요 점이랑 요 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됩니다.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이 길이가 궁금하군요. 여기까지 문제를 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하나 상식 하나만 가져갈게 얘들아. 원에서의 상식 하나만 가져가자. 되게 중요한 거야. 상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렇죠? 다시 봐봐.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 다시.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원에서 이렇게 되는 이 선을 가지고 무슨 선이라고 부르니? 현이라고 부르죠. 할선이라고도 부르고 현이라고도 불러요. 오케이? 여기 현이라고 할게. 요 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싶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게 뭐였냐면 원에서 너희가 관심을 가질 건 사실 뭐밖에 없어? 중심과 반지름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지? 나는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해요. 만약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 쳐봐.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 나는 여기서 잘린 여기는 얘랑 요 길이가 궁금해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길이가 궁금하면 이 점이랑 이 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면 2차랑 1차짜리 연립방정식을 일단 먼저 풀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좀 불편해지겠지. 그 다음 두 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불편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의 길이가 궁금하다. 현의 길이가 궁금하다면 항상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가지고 다시 반지름과 현까지의 거리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길이의 2배가 현의 길이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먼저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시 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심과 그다음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저 원을 바라볼 거예요. 그럼 중심의 좌표 알아볼라? 몰라. 뭐는 알아?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사실은 알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할 거야. a,a라고 가정을 할 거야. 중심의 좌표를. 왜? x좌표랑 y좌표는 같아야 될 테니까. 됐죠? 반지름 여전히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가정해 놓으면 된다라고 했어. 그럼 미정계수 몇 개니 얘들아? 2개죠? 미정계수 2개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몇 개의 점을 줬어? 2개의 점을 줬어. 대입하면은 2개의 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거 연립하면 원방 나오는구나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가볼게요. 일단은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라고 원방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이거 한번 넣고 이거 한번 넣어서 식을 2개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 먼저 넣어보자. 2-a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니? 10-a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 하나랑 그 다음에 8-a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은 r제곱. 요거 2개 연립하면은 2차 연립방정식이 되겠네요, 여전히. 그죠? 연립하면은 a랑 r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좌표도 구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거를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이 점의 좌표도 구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또 모두 구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도 구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왜? 난 이 점의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이 길이 충분히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긴 얘가 4였으니까 4에서 얘 빼버리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제 이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길이의 2배를 해주면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요거 먼저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2a 제곱에 -4, -20, -24a 더하기 4 더하기 100, 104? 뭐야? 숫자가 왜 이래? 그 다음에 2a 제곱에 -16 플러스 4 -12a 플러스 땡큐 얘가 알죠? 68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할래요? 자, 2차 연립방정식 풀고 싶어. 너희 시험범위잖아 이번에, 그지? 2차 연립방정식 기본이 뭐였어?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 이차항 소거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상수항 소거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얘는 어때? 2차항 소거되지. 2개 빼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얘에서 얘 뺐더니 뭐가 되고 -24a가 될 거고 얘에서 얘 뺐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얼마? 12a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36이래요. 고마워요. 그럼 a 값이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a를 집어넣으면 r 값도 나오겠죠? 됐습니다. a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얘는 3 넣었더니 9, 18 마이너스 3 넣었더니 36 더하기 68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자, r 값 얼마 나오니? 안 해봤어.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8, 50. 뭐야? 여기 루트 50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3,3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50입니다. 이렇게 준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겠어요, 얘들아? 1이겠지. 왜? 4에서 3, 1 차이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뭐가 되겠어? 50에서 1 뺀 거니까 얘가 깔끔하게 나오네. 루트 49니까 7 되겠죠? 그거 2배가 되니까 1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이런 흐름들 잘 잡아갔으면 좋겠어. 다시 봐봐. 이거 모든 풀이를 다 외울 수 없어요.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뭐야? 생각의 흐름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원을 관찰할 때 원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을 자꾸 관찰하니까 어려운 거야. 원을 봤을 때 너희의 관찰 대상은 뭐랑 뭐만 있어야 된다고? 중심과 반지름만. 중심과 반지름만 자꾸 관찰을 해야 돼. 걔를 알면 갖다 쓰면 되고 모르면 뭐 하면 됩니다? 가정하면 됩니다. 됐어?
알면 갖다 쓰면 되고 모르면 가정하면 됩니다. 됐죠? 요 마인드만 잘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봅시다. 유형 2번으로 갑니다. 자, 상황을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유형별로 다 하나씩 풀어주긴 할 건데 이 유형에 특화되어 있는 개념을 설명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이 유형을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여기는 요 점 A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B라는 점이 이렇게 하나 또 있었대요. 근데 얘랑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 된대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궁금한 게 뭐랑 뭐밖에 없다고 지연아? 중심이랑 반지름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나의 관심사는 뭐예요? 여기는 요 중심, 여기는 얘가 관심이 있는 거고 또 반지름, 얘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누가 봐도 얘는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길이 같을 거고 얘와 얘의 중점을 이용해서 뭘 구해줄 수 있어? 중심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입니다. 여기는 얘가 5,1이에요. 그럼 얘랑 얘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하면 4가 되고요. 반으로 나누니까 2,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됐죠?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하면 걔가 뭐겠구나? 반지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이 나나 봤더니 요거 3 차이 나고 4 차이 나네요. 그죠? 자 봐봐. 여기서 3 차이 나고 여기 4 차이 나지? 3 차이 나고 4 차이 나. 얘는 길이가 5였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5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5, 5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뭔 소리야?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A, B, R 값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다음. 그래. 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줄. 일단 여기서 이제 봐봐. 이제 방정식의 형태들을 좀 볼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좀 볼 건데 일단 너희가 처음 원에 대해서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이 형태는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형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중심이 0,0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경수 졸리다 지금? 집중해야 돼. 다시. 기본형입니다. 됐어? 그럼 두 번째. 항상 모든 기본형을 뭐 해준?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진 형태가 표준형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요. 여기는 얘를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가 a, b가 될 거고 반지름은 여전히 r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여기 표준형. 마지막 세 번째. 표준형. 그 표준형을 항상 전개해놓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2차 함수에서 마찬가지야. 2차 함수 기본형은 ax 제곱입니다. 꼭지점이 0,0인 거. 거기는 걔를 평행이동해서 표준형이 되는 거고 걔를 전개해서 일반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얘를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올 거고요. 1차항 나올 거고 1차항 나올 테니까 1차항은 이렇게 표시하고 1차항은 이렇게 표시하죠. 상수항 다 합쳐서 상수항 나올 테니까 상수항 이렇게 표시하다. 이렇게 돼 있는 이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원의 방정식은 누구 거냐면 사실 표준형 거예요. 표준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일까? 원의 방정식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 근데 표준형이 제일 중요해. 이유가 뭘까? 뭐라고? 그렇지. 중심이랑 반지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뽑아내기 되게 쉬운 형태예요. 그죠? 여기는 얘도 물론 쉬운 형태이긴 하지만 얘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 중심이 0,0인 경우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표준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야. 왜? 보자마자 A, B가 중심이구나, 반지름이 R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얘가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형으로. 저렇게. 오케이? 그러면 그 일반형으로 나온 건 가장 기본이 뭘까?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가 가장 기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실제로 있잖아. 여기는 얘를 일반형을 바라보면 빠르게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형을 사용하는 문제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일반형으로 바꿨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이거 일반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요. 오케이? 양변에 똑같이 어떻게 해줄래? 여기다가는 a제곱을 더해주고요. 여기다가는 몇을 더해줘? 그렇지, 4a제곱을 더해줘. 그럼 여기다가 5a제곱을 더해주면 될 거고 여기는 5도 넘어가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a의 제곱 이렇게 바뀌고 여기가 5a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겠어 결국? 반지름의 제곱일 겁니다. 맞아요? 자 봐봐.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건 항상 양수여야 된다는 뜻이겠지. 이해돼요? 얘가 양수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됐어?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 여기는 얘가 0인 경우가 있어. 그지? 얘가 0인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점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점원.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건 그냥 여기서부터 거리가 0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점 하나밖에 없어. 점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양수인 경우를 실제원이라고 해서 실원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얘가 혹시라도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허원이다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오케이? 네? 그래요. 그래서 실원이 될 조건은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a는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걸 또 뭐 공식으로 다 만들어서 막 그 교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워도 금방 까먹고 많이 사용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 번만 싹 바꿔주면은 저 반지름 자리가 0보다 크게끔만 해주면은 걔가 원이 될 조건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끝나는 거야. 됐죠? 됐습니다. 다음 보자. 유형 4번. 선생님이 좀 전에 여기 이거 얘기하면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요? 요거 얘기하면서 얘가 사용되는 형태는 딱 두 가지 종류의 문제밖에 없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 중에 첫 번째가 쟤입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얘기했잖아.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르지.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그다음 반지름을 r이라고 놓는다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세워질 거고, 그지? 미정계수는 a랑 b랑 r 세 개가 있으니까 점 세 개 줬구나라고 해서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으면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결과를 한번 잘 생각해봐.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a의 제곱 되지. a 제곱이 있지. b 제곱이 있지. r 제곱도 있지. 그러니까 2차짜리 세 개를 연립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되게 복잡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주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형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 식에다가 이거 하나 넣고 이거 하나 넣고 이거 하나 넣는 거야. 그러면은 A, B, C에 대한 1차짜리 식이 3개가 나오겠지. 여기다 넣으면 어때? 2차짜리가 3개 나오는 건데 여기다 넣으면 1차가 3개 나온단 말이야. 맞아? 계산이 훨씬 편해지겠지. 그래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해 준 다음에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바꿔주면은 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리고 있잖아. 봐봐.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한다면 세 점을 이어버리면 삼각형이 생기지. 근데 그 원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원이 하나 있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이걸 이어버리는 삼각형이 되지. 이 원의 중심은 결국 이 삼각형의 뭐가 되는 거야? 외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등수학에서 외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방법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거기에 중심을 찾는다.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서 열림만 해주면 일반형이 완성될 거고 일반형이 완성되면 표준형을 바꿔서 반지름을 구해서 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 얘를 써야 되는지도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이건 무조건 이걸 쓰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 이걸 쓰는 게 더 편하다라는 그 인식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얘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일반형을 쓰는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가 얘구나라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개념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38번 문제 봐봐. 그러니까 좀 전에는 지금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점 3개 주고서 그거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물어봤잖아. 이번엔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어? 직선을 3개 주고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왜 저번에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아까 과정에서 뭐 하나가 추가됐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만 추가하면은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다. 그렇지. 얘랑 연립해서 이 점을 구합니다. 그죠? 얘랑 연립해서 이 점을 구하고요. 얘랑 연립해서 이 점을 구하고 뭐 얘랑 연립해서 이 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점 3개가 마련될 거고 점 3개가 마련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일반형 방정식 세워가지고 풀어주면 되겠구나. 조금 더 귀찮은 문제일 뿐이지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다음 유형 5번. 속도가 꽤 빠른데. 지금 여기까지 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잠깐만 시간 줄 테니까 한 2개씩 유형별로 하나씩만 풀어보자. 지금 선생님이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줬어요. 그 대표 문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하나씩만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서 문제에서 그 연립하는 거 있지. 연립하는 거 어디 갔어?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방법이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표준형을 세팅해놓고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지만 일반형을 가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쉽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했지? 여기다가 저기는 저 세 점을 집어넣으면은 A랑 B랑 R에 대한 연립방정식 똑같긴 하지만 2차 연립방정식 돼버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1차 연립방정식이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얘들아 원의 방정식을 만든다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처음에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의 방정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지? 그 원의 방정식을 하나 써놓고 미정계수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 됐어? 다시.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쓸 거면은 중심이랑 만약에 중심이랑 반지름에 관련된 거, 요거 둘 중에 하나라도 관련된 게 있었다면은 뭐 이런 정보를 줬다면은 당연히 표준형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세 점을 줘버렸어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일반형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라고 했던 거야. 볼게요. 일반형으로 세워주세요. 일단 그렇죠? 일단 일반형 방정식을 먼저 세워줍니다. 세워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 쓰는 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일단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안 쓰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먼저 쓰고 요 식에다가 이제 얘를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봐서 계산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4,0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4,0이니까 16 플러스 마이너스 4a 플러스 c는 0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 더하기 1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5,3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25 더하기 9 더하기 5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세 개 나오겠지. 그럼 난 이제부터 이걸 연립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오케이? 연립할 때 기본은 뭐냐면 소거잖아, 소거. 그지?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뭐랑 뭐야? 어떤 문자랑 어떤 문자? 지안아, 여기 봐. 여기는 얘는 어떤 문자랑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니? A랑 C죠. 그죠? 여기는 얘는 A, B, C 다 있지? 여기도 A, B, C 다 있지? 그러면 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거를 통해서 B를 소거해서 A랑 C에 대한 식을 만든 다음에 그 식이랑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해도 괜찮겠지. 맞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에서 B를 소거하려면 여기다 3배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4배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건 식이 또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차라리 요렇게 두 개에서 C를 소거하고요. 그 결과 잘 생각해봐. 요거 두 개에서 C를 소거한다면 그 식은 A랑 B에 대한 식일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얘네들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 C를 소거해요. 그럼 여전히 A랑 B에 대한 식일 겁니다. 그지? 그럼 A랑 B에 대한 식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지. 됐어?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요 2개의 식에서 2개를 한번 빼보자.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뺄게, 얘들아.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뺍니다. 그러면은 16 빠져서 없어지고 4는 하나 남아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플러스 2a가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 c는 사라지면서 요런 식 하나 나오네요. 그죠?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만들게요. 2 더하기 a 마이너스 2b는 0입니다. 요런 식 하나 나온 거야. 두 번째. 자, 요것도 마찬가지 2개를 뺄 건데, 숫자가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서 이걸 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2개를 빼보자. 그럼 여기는 20이니까 요거랑 하면은 5 남죠. 그럼 여기 9까지 하니까 5랑 9니까 14인가요? 14.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7a가 될 거고요.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여전히 7b가 되겠다. 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또 뭘로? 7로 약분해 버리니까 얘는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2개의 식을 뭐 해볼까? 여전히 빼봅시다. 되나요? 그럼 빼보자. 그럼 얘에서 얘 빼니까 빵 되고요. 얘에서 얘 빼니까 빵 되고요.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3b가 되겠지? 걔가 빵이야. 아, b가 뭐였구나? 빵이었구나. 그럼 b가 빵이었으니까 a는 뭐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식에서 얘랑 얘를 구했잖아, 지금. 얘랑 얘를 2개 구했잖아. 이제 c만 더 구하면 되겠지? c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a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가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8이니까 24가 되겠지? c는 마이너스 24다.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요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다시 써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어? 얘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된 거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준 거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1,k를 지날 때 라고 했으니까 1,k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됐어? 필요에 의해서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 표준형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자체가 필요하지 않잖아. 왜? 나는 중심의 좌표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원의 넓이, 반지름이 궁금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여기는 이 원의 방정식이 저기는 저 점을 지난다고 한 거니까 그냥 쟤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봐요. 그 다음에 K를 집어넣어 봐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봐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K제곱은 뭐가 될까요? 25가 되겠는 거지.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K 값의 곱은 마이너스 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계산을 할 때도 있잖아요, 얘들아. 천천히 작전을 잘 세워가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특히 연립방정식 풀 때 어떤 문자를 소거할 거야. 어떤 문자를 소거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게 작전으로 다 세워진 다음에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는 갑자기 C를 소거하고 여기서는 B를 소거해. 그래서 C를 소거하면 A랑 B에 대한 식인데 여기서 B를 소거하면 A랑 C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2개 또 어떻게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한 문자를 소거할 거면 딱 한 문자만 타겟으로 잡고 둘 다 그 문자를 소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뭐였어? 얘가 A랑 C에 대한 식이었으니 여기서
B를 소거하면 여전히 A랑 C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 A랑 C에 대한 식과 여기는 얘랑 연립하면은 A랑 C 다 구할 수 있겠구나. A랑 C가 구해진다면 아무 데나 집어넣어서 마지막 B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되나요? 어떤 식으로든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유형 5번으로 가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축에 접하는. 자, 봐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형을 쓰면 편합니다라고 했지만 제일 처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어? 중심과 반지름이었어. 다시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잘 봐봐. 좌표 평면에서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하나의 점을 줬어. 여기는 얘가 만약에 2,4입니다. 이렇게 줬대. 라고 한다면 나는 뭘 알고 있는 거야? 자동으로 여기는 이 길이가 2예요. 여기는 이 길이가 4예요. 이런 것들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시. 여기는 얘가 좀 애매하게 줘볼게.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4.1, 4.2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 길이는 뭐니? 이 길이는 뭘까요? 4.2죠. 여기 이 길이는 뭐 얼마야? 4.1이겠지. 이런 느낌이야 그냥. 알았지? 점 하나를 알고 있다는 건 항상 좌표 축과의 거리, 요 거리랑 요 거리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있잖아. 잘 봐봐.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이 있대. 혹은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다시.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 접하는 이 점에서부터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어딘가에 반드시 뭐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지. 쭉 내려가면 거기 어딘가에 반드시 뭐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지. 그지? 수직이고 이도 마찬가지로 수직일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결국은 얘 뭐겠니? Y 좌표겠지. 이해돼요? 얘가 반지름이 R이었다면 얘를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요 좌표가 B였다면 반지름을 B라고 써도 괜찮겠네? 맞아요? 여기는 뭐 A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가 지금 A, 만약에 B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반지름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반대로 반지름이 R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반지름이 R이었어. 그럼 여기는 요 점의 Y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R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축과 좌표 축과 접하는 원에 대해서는 다시 축과 접하는 원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얘는요 항상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를 주는 거구나. 축과 접하는 원에 대한 정보라면 걔는 중심과 반지름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원방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구나라고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야. 됐나요? 다시 봐봐. Y축에 접하는 거 한번 생각해요. Y축에 접하는 거. 얘가 이렇게 또 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요 점의 좌표는 R, B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반지름이 R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R, B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중심의 좌표 A, B랑 그 다음에 반지름 R. 요거 세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항상 A랑 B랑 R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문자 하나 정도는 뭐 할 수 있구나? 소거할 수 있구나. 다시. 축에 접하는 원은 항상 반지름과 중심의 관계를 나한테 던져줄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세 개의 문자를 다 쓸 필요 없이 두 개의 문자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오케이? 반지름이 R이었다면 중심의 좌표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R, R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을 내가 하나 만들고 싶다면 얘는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서 미정계수 하나 가지고 충분히 나는 이 원방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됐어? 다시 원방에서 중요한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중심과 반지름. 근데 중심이라고 하는 애가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는 항상 세 개의 문자예요. A, B, R 이렇게 세 개. 오케이? A, B, R 이렇게 세 개거든. 근데 축과 접한다라는 정보는 그 반지름과 좌표 상의 어떤 관계를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개를 다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변수를 두 개나 혹은 이렇게 한 개로 내가 원방을 하나 세워줄 수 있구나 라는 그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돼.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봐봐. 얘는 분명히 뭐라고 줬냐면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줬어요. 그죠? 얘는 Y축에 접한대.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가 요렇게 Y축에 접할 수도 있고 요렇게 Y축에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생각해 봤을 때 중심의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얘가 여기 있었어. 그 음수값이니까 절대값 씌워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잘 봐봐. 여기는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어. 여기서 가만히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면은 중심의 X좌표는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난 중심에 뭘 받았구나? 중심의 X좌표를 받았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해서 x 더하기 2 전체 제곱 만들고요. 플러스 4 여기다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남았는데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니까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냥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되니? 그럼 나는 현재 이 상황에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고. 중심의 x좌표가 보니까 마이너스 2였어요. 이게 마이너스 2였대. 이게 마이너스 2, 얼마래.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러면은 원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2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이야? 얘가 4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관계, 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축과 접하는 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니까 9가 되고 넘어가니까 36, K제곱이 36이니까 K는 얼마가 됩니다? 뿔마 6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중심이 몇 사분면이라고 했어? 2사분면이라고 했어. 그죠?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K가 중심의 Y좌표란 말이야. 얘는 양수여야 되겠지. 2사분면이니까. 이해됩니다? 이게 K값은 마이너스 6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풀어봐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스톱. 좋아요. 요즘에 음성인식이 참 잘 됩니다. 그죠? 자, 볼게요. 아이고, 그럼 얘는 봐봐.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요 점이랑 여기 있는 얘를 꼭지점을 한 삼각형의 내접원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갑자기 내접원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흐름에 맞지 않네요. 다른 문제로 갑시다. 다음 문제. 요걸로 가볼게요.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잘 봐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얘들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 종류가 4개 있어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원이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지?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1사분면에 있는지, 혹은 2사분면에 있는지, 3사분면 혹은 4사분면에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이 원이 지금 현재 4,2라는 점을 지나고 싶었대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4사분면에 없을 겁니다. 3사분면에도 없었을 거야. 2사분면에 있지도 않겠죠. 결국 이거라는 소리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중심의 좌표는요. 중심의 좌표는 반지름과 반지름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뭐 할 수 있구나? 만들 수 있구나. 됐어? 그럼 얘는 결국 뭐야? x-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집어넣어도 이제는 미정계수 하나밖에 없으니 그지? 하나만 집어넣어도 충분히 r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 이거 r에 대한 몇 차씩 나올 것 같아 얘들아? 2차씩 나오겠지. 그럼 r 값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원이 2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4를 넣은 거고 일단 2를 집어넣은 거야. 정리하면 뭐가 돼요? r제곱. r제곱, r제곱, r제곱 있으니까 넘어가서 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r. 그 다음에 16, 4,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10이랑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r값은 2 또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뭔 소리야? 1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현재 2,2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지금 10,1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거야. 됐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거리가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굳이 공식 쓰지 말고 얘들아 봐봐. 8 차이 나고 8 차이 나죠? 1대 1대 루트 2지? 8 루트 2가 되는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가봅시다. 앞으로. 오케이. 자, 봐봐. 자,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돼. 되게 어렵다.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 되게.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M개가 되고요. 이 원들의 넓이의 합은 N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M과 N을 구해주세요.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일단 상황을 먼저 해석해보자. 일단은 얘들아 여기는 요거 위에 있는 중심이 요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축과 Y축을 그려줍니다. 선생님 문제 풀다 보면 2차 함수를 그릴 때 X축과 Y축을 잘 그려요? 안 그려요? 웬만하면 안 그려요. 그지? 근데 이번에는 그렸어. 이유가 뭘까? 좀 전에 생각해봤잖아 우리.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4개의 종류가 생긴다고 했고 각각의 사분면에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분면의 기준이 되는 게 X축과 Y축이 될 테니까 얘는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원의 아니지 2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됐나요? 여긴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6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네.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라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이 상황을 너희가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봐. 어디에 그려진다 경우의 수 나눠서 다 따로따로 해서 그렇지. 다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되게 쉽게도 해결할 수 있거든. 어렵다고 했어요.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데 그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 왼쪽이라 대칭일 테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생각. 좋아요. 제가 너무 잘했다. 다시 봐봐. 지금 서희가 뭐라 그랬냐면 봐봐. 좀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거의 중심은 반지름과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그지? R, R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 X좌표랑 Y좌표가 뭐해? 같아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반드시 어떤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중심 자체가. 이해돼요?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있어도. 얘 중심의 좌표는 여기 R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은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 여기서 원의 중심이 된다면 이렇게 접하는 거 만들 수 있겠지. 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은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인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얘가 중심이 되는 원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러면은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길 거고 그러면 X축과 Y축이 접하겠지.
됐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또 하나 그려서 똑같이 해주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늘이의 의견이 뭐였어? 어차피 이거 대칭이거든. 그럼 요런 원 두 개 생길 거고 요런 원 두 개 생길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굳이 두 번에 걸쳐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럼. 그지? 그래서 나는 갑자기 뜬금없이 원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뭘 풀고 있게 되는 거야? 얘랑 얘를 연립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난 요즘에 교점이 지금 궁금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은 x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얘는 마이너스 2랑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겠어? 3,3이었어요. 그럼 반지름은 누가 봐도 3입니다. 여기는 요점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어요. 반지름은 누가 봐도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원의 개수 4개가 될 거고요. 원들의 넓이의 합은 9파이 2개랑 4파이 2개가 됩니다. 그죠? 13파이 2개가 되니까 26파이가 되겠네. 그지? 얘는 2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0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이런 식의 해석들.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어렵죠. 그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상황을 있잖아. 상황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일부러 시간을 좀 주면서 일부러 생각해보라고 잠깐 시간을 줬어. 그러면 너희는 뭘 하냐면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지? 그래서 뭔가 해결 전략이 튀어나옵니다. 맞아? 그런데 그냥 풀어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요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풀기 시작하는 거야. 일단 풀기 시작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그냥 식부터 막 써. 뭘 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막 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죠? 모든 문제를 너희가 특히 원방, 직방, 원방 이런 도형 쪽 파트를 대할 때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거든. 모든 문제를 풀 때 먼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해보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방이랑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오잖아. 그지? 원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예. 갑자기 여기서 두 개 연립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죠? 원방으로 접근한 거긴 하지만, 그지? 그 생각을 너희가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지금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보자. 아까 하려고 하다 넘어왔던 거. 오케이. 자, 세 점. A랑 B랑 C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고 저기는 쟤를 꼭지점으로 생각해 4저번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황을 먼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그리고 나서 봤더니 갑자기 뭐가 보이네? 이렇게 여기는 이 점들 3개 다 찍어봤다. 이렇게 찍어봤더니 갑자기 뭐가 보이네? 정삼각형이 보이네. 1대 루트 3대 2. 정삼각형. 얘가 몇 도겠어? 60도. 됐습니다. 아니 무슨 그래 내가 다큐로 받으려면 다큐가 되는 거지. 장난이래 하느라. 다시 그려놓고 봤더니 뭐가 보이는 거야? 정삼각형이 보이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죠? 아니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 뭘 구해달라는 거야? 내접원을 구해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정삼각형은 유일하게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같습니다. 그럼 나는 내접원의 중심을 구할 필요 없이 뭘 구해야 되겠다? 외접원의 중심을 구해야 되겠다. 만약 저기서 정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면 방법이 달라지겠지. 맞아. 예 없어요. 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좋은 질문이다.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건 내접원의 이렇게 되는 얘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외심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외심을 구하면 중심의 좌표가 나오는 거지. 외심은 사실 뭐겠어? 이거거든, 이거. 그지? 이게 외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인데 걔가 곧 내접원의 중심이잖아. 그지? 근데 나는 여기는 이 중심의 좌표만 구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결국 뭐겠어? 반지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y좌표가 곧 반지름이 되면서 내 저번에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네. 이렇게 할게 그냥. 여전히 얘 30도죠? 맞아? 그럼 여기가 1이지? 됐어? 그럼 여기 얘는 루트 3분의 1이겠죠? 3분의 루트 3이겠죠? 그럼 중심도 나온 거고 모두 나온 거야? 반지름도 나온 거야. 그럼 그대로 끝내면 되겠다.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제곱은 제 제곱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괜찮니?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이가 다른 걸 물어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었어요. 여기가 2였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여기에 내접 원이 궁금하군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한번 봅시다. 그렇죠? 얘는 이제 외심으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사실 쟤도 외심으로 구하진 않았다, 그지? 맞아? 여기는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는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지금. 그지?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0,a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반지름이 알아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a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무슨 식을 쓸 수 있겠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a가 됩니다. 라는 식을 쓸 수 있겠지. 맞아요?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1분의 마이너스 2잖아. 그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을 겁니다. 다 넘겨줄게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과 0,a라는 요거 두 개 사이 거리가 a가 되고 싶어요. 그지? 거리 구해볼게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그죠? 루트 5분의 요거 집어넣기로 했어. 그지? 0 넣으면 0이고 6 넣으면 a 마이너스 2 절대값 될 겁니다. 얘가 거리잖아. 그 거리가 a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a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지? 양변 제곱해도 되고 아니면 뿔마로 해도 되고 절대값이니까. 그죠? 이렇게 a에 대한 값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올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인 거예요? 알죠? 아직 안 나가서. 아, 그렇지. 맞아. 아직 안 나왔구나. 됐어? 여기는 아직 안 나왔어. 평면까지만 했어.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무게중심은 정삼각형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랑 외심이랑 내심이랑 다 같아요를 되게 좋은 생각이네. 무게중심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지? 근데 이거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얘는 다 있잖아.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곧 반지름이잖아. 요점의 y좌표가 곧 반지름이니까 무게중심을 구해도 괜찮네. 그죠? 어떡해. 좋아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도형으로 풀어도 괜찮고요. 뭐 내심, 외심 다 괜찮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요점의 좌표 뭔지 몰랐다면은 그냥 0,a라고 놔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직선과 이 거리가 a가 됩니다라는 식 써버리고 그렇게 해도 저 a 값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됐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하나 더 좋아요. 다시 자, 얘들아 유형 7번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봅니다. 어떤 원이 있대, 얘들아. 어떤 원이 있대.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대. 그리고 나는 뭐가 궁금했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이 점이 여기 있었다면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질 거야. 여기 있었다면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겠지. 그렇지? 이 점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긴 거랑 제일 짧은 거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중심. 그렇지.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쓸데없이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지 마세요. 저런 거는 관심도 주지 마. 그랬죠? 필요 없어. 얘한테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중심과 반지름에 관심을 주는 거야. 항상 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과 중심을 이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될 거고 거기다가 반지름을 빼버리면 최소값이 될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개념이 똑같아. 잘 봐봐. 직선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부터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 문제도 이 점 뭔지도 몰라. 그지?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일 뿐이란 말이야. 얘는 관심을 갖지 말고요. 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고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점 하나랑 그다음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이 원에 대한 정보를 내가 캐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고.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되겠네.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1이고요. 그지? 반지름은 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래요. 됐죠? 그럼 나는 뭘 먼저 구한다고? 이 길이를 먼저 구한다고. 오케이? 이 길이는 몇 차이 나니? 2 차이 나네. 몇 차이 나니? 6 차이 나네. 그지? 됐어? 그렇다 치자. 그렇죠? 36 더하기 4니까 얼마가 되겠어? 루트 40. 루트 40은 2 루트 10입니다. 루트 40이라고 쓸까? 이렇게 쓸게 그냥. 왜 뭐가 잘못됐어요? 뭐 잘못됐어? 아이고. 길이가 너무. 진짜? 좁아졌어요. 그냥 막 그려서 그래 이거는. 그냥 막 그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2인데 어떻게 이 길이가 6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그거 물어본 거야? 아니 그렇다 치지 않으셨어요? 뭐를 그렇다 치는지는 모르겠어서. 됐어? 대충 그린 거라 그런 거. 이게 원래는 좌표 잡고 다 풀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전 막 찍어놨으니까. 근데 아까도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좌표를 자꾸 푼 게 있고 이렇게 그냥 막 그리는 게 있어요. 언제 막 그리고 언제 좌표를 잡고 그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아까 사분면 얘기 나오면 반드시 좌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다음 뭐 x 절편 얘기가 나오면 x축이 있어야 되고요. y 절편 얘기 나오면 y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막 그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2다, 이 길이가 6이다. 이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요 점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고 해도 괜찮아.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지? 얘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렇죠? 그냥 막 그리는 거야. 그래서 왜 말을 나 저렇게 안 그려. 헷갈릴 것 같아. 그래요. 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내가 미안하다. 수업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 루트 4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 반지름이 얼마겠어? 이거 3이거든, 3. 그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40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니? 루트 4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다시 여기서 3만큼 더한 게 최대값일 거고 여기서 3만큼 뺀 게 최소값일 거야. 그죠? 요거 두 개 곱해달라는 거니까 얘는 40 마이너스 9 해서 31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계산 안 한 이유가 어차피 이거 제곱할 운명이라서 그냥 계산 안 한 겁니다. 네.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스톱. 넘어갔어요. 좋아요. 잠시만. 어. 들었어. 왜 두 개 곱한다 했지? 문제에서 곱하라고 했었어. 그랬어. 됐나요? 다음 볼게요. 이거 좀 어렵네. 자, 찬찬히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얘들아. 알았죠? 마지막 문제. 확대해줄까? 보자. 근데 다 들어오진 않네. 이렇게? 땡큐. 지금 뭘 구하는 거야? M 값이 궁금해. M이 뭔데? A, B의 중점. 그 다음에 PQ의 길이 최대값.
어렵다 이거. 볼게요. 껌이지. 잠깐만. 좀 다 들어갈 수 있나? P가 점점이 아니다. 이렇게 하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두 점 A랑 B가 있대. 그래서 사각형 APBQ가 평행사변입니다. 봐봐 선생님이 그 평면 좌표 쪽에서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뭐라고 했었지? 평행사변형이 있다면 제일 많이 활용되는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에 대한 해석은 얘와 얘의 중점이 중점이다. 이 사실이 평행사변형에선 제일 많이 활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 다시 봐봐. P가 여기 있대 얘들아. 여기는 이 점이랑 이 점은 고정된 점이지. 맞아?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은요. 얘랑 얘의 중점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봐봐. P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평행사변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이런 상황에서 뭐가 궁금하대? PQ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 어디 갔어? PQ 요 길이지. 이 길이에 뭘 구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봐봐. 이 길이는 반드시 이 길이의 몇 배겠니? 2배일 겁니다. 됐어? 그리고 이 점은 몇 컴마 몇이겠어요? 2,2분의 3일 겁니다. 됐나요? A, B의 중점일 테니까. 됐나요? 그 점이 지금 M의 좌표죠. 2,2분의 3입니다. 이건 미리 구해놓고. 됐어?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요 길이의 2배가 궁금한 거고 이 길이의 2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 아까 문제랑 완전히 똑같지 않니? 결국 그냥 이 점에서부터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 얘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사이 거리가 지금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루트 뭐 4 더하기 뭐가 9, 4분의 9 이렇게 해서 풀 거잖아. 그지? 잘 봐봐. 이거 몇 차이 나요? 얘는 2분의 3 차이 나죠? 3대 4예요. 3대 4대 5겠지. 여기는 이 길이는 2분의 5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가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2분의 7. 이게 곱하기 2 한 개 최대값. 그 다음 여기서 빼기 1을 한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2 한 개 최소값. 이거 두 개를 각각 구해주면 7과 3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다시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계산한다고 뭔가 크게 막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관심 있게 보라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주어진 식들에서 이런 왜 하필이면 더럽게 분수로 줬을까? 그지? 왜 하필이면 분수로 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비율 자체가, 그지? 비율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냥 2 곱하면 되죠? 2 곱하면 4랑 3이잖아, 그지? 4대 3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4대 3이에요. 4대 3대 5가 될 테니까 요 길이에 이게 3이었으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이 정도는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건데 굳이 계산하지 말자. 그렇죠? 봐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누군가는 어떤 아이는 이렇게 계산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불안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뭔가 불안한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선생님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나는 이거 계산하는 게 사실 더 불안해요. 계산 실수는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것도 분수 계산이고 복잡한 계산이니까. 내가 생각한 거를 가지고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불안해하지 말고요.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시도해보고
결과를 보고 실패를 했으면 뭔가 잘못 시도된 거, 그 잘못 시도된 걸 자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죠? 계산 실수 잡는 것보다 그게 더 빠릅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몇 번? 8번까지 했네요. 다음 시간에 자취의 방정식부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생각보다 훨씬 어. 느린